그렇다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었나?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도 매월 내시는 세금이 있죠. 원천세도 납부하실 거고, 10일 되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 아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걱정이 많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줄여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종류 크게 나누면 직장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직장가입자 너무 쉬니까 이건 빼고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사업소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번 달 부과받은 건강보험료는 지금의 소득이 아니라 2년 전, 23년이죠. 그 시절 좋았던 소득으로 부과된 좀 더 많은 건강보험료이고 체감적으로 업황이 23, 24, 25가 꺾였다면 업황은 안 좋은데 좋았던 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세무사님 도대체 이 건강보험료는 왜 2년 전 거를 왜 지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25년도 올해 이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할 때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5월 달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가 국세청을 경유해서 건보공단에 도착해서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이에요. 올해 11월. 25년도 거의 끝자락이라고요. 11월, 12월이면. 거의 이제 해가 바뀌는 시점인데 그 기준되는 소득은 24년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시점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단 다른 나라가 다 이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 건강보험료 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공의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를 공적인 건강보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소득세 체계에서 그냥 해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로 유럽에 덴마크라던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런 나라는 소득세가 높아요. 소득세에서 그냥 건강보험료 관련된 재정까지 충당해 버리니까 일원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괴리감이 크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시고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건강보험료는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아마 2년 전에 실적이 좋았고 24년도는 실적이 안 좋고 25년도는 더 안 좋기 때문에 살아났다면 모르겠지만 더 안 좋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몇 년 전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대표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업황 부진으로 소득이 감소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소득 증명원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7월 1일 날 발급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24년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조정 신청을 하면서 그 소득으로 11월에 정산하지 말고 좀 더 빨리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조정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일단은 먼저 땡겨서 조정해서 줄여놨잖아요. 내년도 26년도에 25년도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할 때도 더 줄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올해는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26년도 5월 달에 25년도 신고를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또 11월 달에 가면은 다시 한번 정산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낮게 냈던 그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여러 번 분할 고지를 할 수 있지만 요율이 또 바뀌잖아요. 요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23, 24, 25 계속 슬라이딩 다운처럼 내려가시는 분들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정 신청을 해서라도 좀 더 건강보험료를 빨리 좀 줄이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버스는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신고서를 보고 내 매출과 비용 처리가 어떻게 돼 있고 내 소득률, 내 경비율은 얼마에서 내 소득 기준에서 어떻게 공제가 되고 과표가 되고 산출세액이 나와서 어떤 감면과 공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창업 감면 100%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세금 안 내니까
내 소득 뭐 어떻게 산정되는지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감면이나 공제 받으니까 뭐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라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결국 4대 보험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얼마 냈는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 이런 데는 종합소득 금액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장의 경비 처리가 좀 미진했다면 다시 한번 소득세 신고를 경정 청구를 함으로써라도 소득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서를 한번 재검토하시면서 비용 처리할 건 누락되지 않았는지 그걸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신고서를 보는 방법은 제가 이 우주상단에 꼼꼼하게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여기 아무데든 어디 숨겨놨는데 찾아서 무조건 보세요. 맨날 웃긴 영상만 보지 마시고 피해와 대고 살인되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지역 가입자이셨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되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은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도 이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료에서 어느 정도는 절세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건강보험료를 아끼겠다고 법인 전환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뭐 잡으려다가 못 태우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사업체가 개인 사업체보다는 주식회사 이런 법인 사업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되면서 급여를 세팅하면은 그 급여 기준으로 4대 보험이 측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줄이자고 법인 전환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한 말씀 드리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걸 제 주변에서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세무사님은 되게 막 부자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한 얼마쯤 내시나요? 예전에 그 김구라가 되게 많이 낸다고 했는데 제 세무대리는 아니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내세요. 보건업이 기본적으로 매출이 높고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22년, 23년 병원 수입이 28억에서 한 30억으로 제 기억되는데 그 분이 한 600만 원 이상 내셨고 업황이 좀 줄어들어서 다음 연도에는 300으로 줄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세무대리인한테 건강보험료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릴 수는 있다. 고객이 세무대리인에게 말을 했다는 거는 SOS, 헬프를 친 거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내가 하는 주된 업무가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의 표면적인 거는 일단은 소득세 신고를 했고 그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그 소득금액이라는 게 건보공단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조정 신청이라던가 법인 전환이라던가 고객이 감면을 받으면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소득이 계산됐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그걸 다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다 끝났는데 난 해줄 게 없어. 그거는 조금 좀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 있다. 찾아보면 또 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직원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르바이트만 쓰시지 마시고 직원을 한번 쓰시면서 직장 가입자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조언이라도 좀 해주면서 그거 없이 그냥 건강보험료는 내 업무 영역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고객은 되게 실망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죠. 세무사님은 잘 챙겨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대답은 1차적으로 안 해요. 물론 제가 먼저 검토는 하거든요. 저희 엑스퍼트 세무사님들이 마음이 다 착하신 분들이어서 일단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요청을 하면은 일단 한번 검토를 다 해봐요. 다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은 시도나 어떤 걸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최종 결정은 어차피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분 멱살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 저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저희는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죠. 네, 좀 긴 영상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건강보험료 매월 부과되고 나는 혜택을 누리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적게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고,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용 처리를 조금 허투루 해서 소득 금액이 높게 되시는 분들은 그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시 한번 경정 청구나 그런 걸 활용해서 소득 금액을 적절하게 다시 신고를 하신다던가, 그리고 내 사업체가 어쩌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이 더 맞는 거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서 내가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자가 되면서 그 근로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료라는 거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 조금씩 부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우리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전 제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를 제가 건강보험료를 빗대서 얘기하면, 건강보험료는 최상당 금액을 내시는데 1년에 병원 한 번도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재력가이지만 거기다가 건강까지 해서 병원을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돈도 많이 벌고 병원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금 많이 내고 건보료 많이 내고, 건보료 진짜 최상단 올라가면 이제 못 낮출 수 있는 구간까지도 올라가서 병원 안 가는 게 낫지. 그 정도 되면 건강보험 그까이 거 이럴 수 있거든요. 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꼭 되십시오.